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는 내 건강 지킬 식품 찾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개론을 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나 그림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네요.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사진이나 그림은 바벨론 성이죠.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성 가운데 하나라고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이 성벽을 보면 사람이 감히 기어 오르거나 숨어서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높은 벽이죠. 옥상에는 보면 말 4마리가 끄는 수레 같은 것이 쌍방향에서 서로 다녀도 될 만큼 아주 큰 신장로 같은 길이 잘 놓여 있고요. 옥상에서 군인들이 지키기도 하죠. 이 바벨론 성을 보면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어, 물을 건너지 않으면 성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벽 전체를 다 물로 싸고 있죠. 그래서 강을 성으로 지나가게 해서 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성벽으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침입할 수 없도록 물을 다 둘러놓은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진 성이죠. 이 성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 혹시 포위를 당하더라도 아주 안전하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조건이겠죠. 그래서 잘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여린 식물들은 어떻게 자체를 방어할까요? 그 방어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파이토케미컬이라 그러는데 식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 성분이라는 거죠. 식물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외선이나 기근이나 해충이나 미생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생리 활성 물질을 우리가 파이토케미컬이라 그럽니다. 25만 종류의 식물 중에 아직 1%도 그 성질이 규명되지 못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연구를 많이 하면 아주 새로운 작용들, 기능들이 많이 나올 것 같죠? 근데 말이에요. 이 파이토케미칼이 사람이 먹어서 인체에 들어오면 참 신비롭게도 너무너무 다른 물질로 변해서 다른 작용을 크게 한답니다. 인체 세포와 상호작용으로 아주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항산화, 산화되는 걸 방지하고요. 항암, 암 생기는 걸 방지하고요. 염증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고요. 만성질환이 생기지 않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신비한 일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 물질 먹는 걸 왜 싫어하죠? 여러분이 많이 본 도표죠? 하나하나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빌 게이츠는 말이에요. 세계를 바꾸게 될 3가지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매 치료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라고 그랬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죠. 인체에 존재하면서 우리 몸을 함께 공유하며 살고 있지만 그동안 건강이나 질병의 원인으로 거의 간과되어 온 상재균, 공생균, 병원균 등 미생물들의 총합이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생물들의 총합이라고 하버드대의 맥크레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자, 우리 장에는 이렇게 다양한 균들이 많이 사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 장 점막에 다양한 아주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기능도 다른 작용도 다른 그런 다양한 균들이 살고 있죠. 이런 균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데요. 유해균이 1, 유익균이 2, 중간균이 7이라는 이 비율이 깨지면 우리는 질병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아주 잘 맞추는 일이 중요한 일이죠.
2017년 우리나라 사망 원인 구성비를 보면 두 가지만 우선 보셔요. 감염성 질환이 10.1%고 비감염성 질환이 80%에 해당되죠. 우리가 이제 뭐 못 살아갖고 균이 침범해갖고 감염이 일어난 질병보다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만성 질환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2019년에 질병관리본부의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라는 제목과 중앙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에서 발표한 겁니다. 같은 기관에서 같은 연도에서 발표한 건데요. 우리나라 비감염성 질환, 만성 질환은 악성 신생물이 34.6%, 암이 약 35%고 순환기계 질환이 27%가량이고 호흡기계가 약 6%가량이고 당뇨병이 한 4%. 그래서 만성질환 가운데 암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순환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그 다음에 기타 모두를 합친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활성산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데 이건 생명활동의 부산물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숨을 쉬고 미토콘드리아에서 TCA 회로를 거치면서 ATP라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활성산소가 2 내지 3%가 생기게 됩니다. 이 비율이 적을 때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균이나 또 이물질을 없애는 일도 합니다. 근데 이 양이 많아지면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라고도 그러죠. 활성산소가 모든 질환의 90%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버드 대학에서 밝혔잖아요. 자, 활성산소는 산소 free radical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산소는 두 개씩 원자가 짝을 지어 있어야 되는데 안정성을 이루는데 짝을 못 이룬 홀 전자가 이게 많아지면 뭐예요? 막 세포를 공격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가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지. 너무 적으면 생명현상이 둔화되죠. 왜? ATP를 못 만들었잖아요. 너무 적게 나오니까. 그래서 많이 만들고 나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너무 많으면 생명체가 괴사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적절해야 건강한 생명활동과 성장 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참 신비롭게도 말이에요. 어머니한테 반, 아버지한테 반 이렇게 받아가지고 세포 하나를 가지고 분화해서 우리 몸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꼭 정해진 위치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심장은 심장이 있는 위치에 있고 발바닥 밑에 있으면 안 되죠. 머리가 손끝에 들려 있으면 안 되죠. 각각 정해진 고유한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정해진 크기를 유지해요. 머리가 뭐 손가락만 하다든지 심장이 뭐 엉덩이만 하든지 간이 뭐 발만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해진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암세포는 무지무지하게 계속 그냥 큽니다. 무한정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포 벌레의 기능 있다고 그랬죠? 근육세포가 수축하고 신경세포가 정보를 전달하고 소화점막세포에서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벌레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상실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전이 되어 퍼져나가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제자리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암이라는 병을 앓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탄수화물은 1g이 4kcal라는 에너지를 내죠. 근데 혈중에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산화탄소와 고혈당과 저산입니다. 이 노폐물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 물이나 숨으로 이렇게 밖으로 끌어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질병이 생기는데 당뇨병, 만성피로증을 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2배 이상의 칼로리를 내는데 혈중 노폐물이 고중성지방, 고지방산, 고콜레스테롤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방이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은 비만, 지방간,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질환, 뇌질환, 대장암, 자궁암, 갑상선암,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똑같이 4kcal의 에너지를 내는데요. 암모니아, 요산, 요소, 크레아틴, 시스테인 같은 혈중 노폐물들이 생성되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간암, 간혼수, 신장염, 신부전, 통풍, 통증, 알레르기, 뇌질환, 중풍, 치매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혈중 노폐물을 잘 해독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체의 건강을 지키는 5가지 방어 체계가 있어요. 혈관을 새로 만들어갖고 혈액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잘 공급해주고 줄기세포가 실제 우리 세포의 재생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각 곳에서. 그 다음에 DNA는 자처 방어력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면역체계, 제가 면역체계, 림프구의 T세포, B세포, 그 다음에 NK셀에 대해서 면역력 올리는데 강의를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또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한 번 더 보시면 이해력이 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이 5가지가 우리 인체의 건강을 지키는 방어 체계인데 아마도 이 5가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내 건강 지킬 식품 찾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한 가지만 잘 된다고 방어력이 면역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 5가지가 잘 협력해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것은 마치 육군, 해군, 공군이라는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문제가 생겼을 때 협력해서 잘 방어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부터 이제는 내 건강을 지킬 식품들이 어떤 것인가를 찾으시는 일에 적극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